봅시다. 제가 왜 오늘 그 주제를 그런 거를 드렸냐면, 어디 갔냐, 이게 오늘 신문 뉴스입니다. 자, 9월 10일 미국이 9년 만에 임금 상승세, 드디어 인플레 시대 오나 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9년 만에 임금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드디어 인플레 시대로 오나. 자,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사를 보면? 그동안은 인플레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잖아. 드디어 인플레 시대가 오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드디어 인플레 시대가 온다. 야, 그러면 9년 동안 S&P가 한 70% 올랐겠다. 70%. 우리나라는 9년 동안 집값이 거의 100% 올랐을 것 같은데? 100% 좀 안 올랐을래나? 그것도 한 70% 올랐다고 칩시다. 야, 집값이 70% 오르고 주식가격도 한 70% 올랐다고 가정을 해봐, 대충. 야, 그런데 왜 인플레 시대가 아니야? 3배 올랐냐? 볼까? HDS 켜서? 귀찮아서 안 켜고 있는데. 왜 인플레 시대가 아니야?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왜 저물가 시대일까? 물가는 여러분 보통 기준으로 CPI 많이 얘기해요. CPI가 뭐냐면은 커스터머 뭐냐 그거,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로 치면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그 비밀은 뭐냐? 그 비밀은, 자, 통계청에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통계청에 가시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품목이 될 수 없는 것. 가구가 구입하거나 돈을 지출하지만 소비자 지출로 보기 어려운 세금, 저축, 투자, 부채 상환 비용 등은 제외된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 주식, 예술품, 주택 구입비, 주택 가격이죠. 주택 가격은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아요. 주택의 가격은 1000%가 올라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거만으로 오르진 않아요. 월세나 전세 가격이 오르면 포함이 됩니다. 월세나 전세가 오르면. 근데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오르면, 주식이 지금 코스피가 2400이잖아? 24000 가도 여러분 물가 안 올라요. 그걸 저물가라고 합니다. 그걸 저물가라 그래요. 그거 빼고 저물가란 거지. 그거 빼고. 자, 여러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 자산 정책이 좀 이걸 들으면서 야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중앙은행 자산 정책이 뭐였냐면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거거든? 저물가를 정상으로 돌리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어. 진짜입니다.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산가를 받쳤잖아. 제가 얘기했죠. 경제지표가 좋으면 놔두고 안 좋으면은 배드에도 굿으로 받쳤잖아요. 계속. 그럼 뭐를 받친 거예요? 여러분의 웨이지, 임금을 받친 게 아닙니다. 임금을 받칠 목표가 있었지. 근데 받치니까 뭐가 받쳐졌어? 자산의 프라이스가 받쳐진 거잖아요. 집값이 10배건 100배건 오르는 거는 한국은행, 아니나 전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의 물가 목표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오르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임금이 오르잖아요? 그럼 물가가 바로 오릅니다. 물가가 바로 올라요. 그러면은 유동성 완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 그래서 그거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여태 이상한 소리 하다가 이제 시작했어요? 파파판, 야, 내가 뭘 또 여태 이상한 소리를 했어. 야, 여태, 야, 하지, 여태 이상한 소리까지는 아니잖아. 뭐냐, 검은들 얘기해줬잖아요. 여태 이상한 소리라니. 야, 이상한 소리는 아니거든? 그래, 좀 잡소리 하게 되지만.
중앙은행들은 파파파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저기 아니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은 보시면은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걸 물가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 주택, 원자재 등은 소비성 지출이 아니며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플로우가 아니라 스탁 개념이란 거잖아. 니들이 쓰는 돈, 지금 당장 쓰는 돈이 아니라 자산이란 거잖아. 자산 가격은 아무리 올라도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포함이 안 돼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저물가라니까? 뭐가 안 오르면?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거.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고 쓰는 거예요. 뭐에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임금에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버는 돈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돈에 대부분 연동이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오르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완화 정책을 그만해야 되고 돌아가는 거고, 자산이 오르는 거는 물가 오르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가격이 오르면은 월세가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집값만 따지면 그래요. 뭔가 쎄함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쎄함을. 저물가라고 돈을 풀어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뭔가 쎄함을 느끼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저물가라는 게 무슨 소리냐?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음모론적으로 얘기하자. 이건 절대 정설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과 나는 저라는 겁니다. 저. 그동안 자산 가격은 무지막지하게 올랐는데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가린 거예요. 너와 내가 저 물가라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타겟을 잡는 게 국가 물가지수거든요. 국가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중앙은행들이 모든 통화정책의 타겟을 제1은 물가예요. 중앙은행의 제1 목표는 물가입니다. 두 번째가 경기야. 무조건 제1 거는 돈의 가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물가예요. 물가인데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게 물가인데, 재밌는 거는 자산 가격은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버는 돈이 돈과 연관된 한 460종목 정도 된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보면은 별게 다 있어요. 배추도 있어요, 사과도 있어요, 또 뭐 있어, 버스비도 있어요, 지하철비도 있어요, 뭐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뭐 다 있어요. 우리가 쓰는 거. 가중치도 정밀하게 계산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월세도 있어, 전세도 있고, 있긴 있어. 가중치도 정밀하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물가 중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집값이나 주식 가격 이런 거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저물가 그래서 물가가 안 오르는구나, 말 그대로 물건의 가격이 안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물건의 물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거기에 물건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건과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택은 우리도 물가라고 생각하잖아. 물가는 아니라는 거지. 물가는. 자, 그리고 이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봅시다. 이건가? 미국 9년 만에 임금 상승세, 드디어 인플레 시대 오나. 이 제목의 아래 내용이 뭐냐면은 9년 만에 얘들 웨이지라고 하잖아요. 임금이 많이 올랐어. 회복은 하고 있어. 되게 천천히 올랐거든. 9년 동안 최대치로 올랐는데, 자산 가격이 그렇게 오를 때는 뭐 인플레라고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임금이 오르니까 인플레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금리를, 미국 얘기지.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양쪽 하나를 풀었던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된다. 돈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인플레로 인한 돈의 가치를 막기 위해서,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참, 이걸 들으면 지금 나랑 장난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아니, 주식 가격 그렇게 오르가, 물론 무식한 소리입니다. CPI의 정의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의를 잘못 생각하는 무식한 소리긴 한데, 무식한 소리긴 하지만 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억울하잖아요. 느낌이 세. 자산 가격 오를 땐 가만히 있다가 내 임금 오른다니까 드디어 인플레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하겠다라는 거잖아. 드디어. 자,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 제가 일부러 미국 얘기 하고 있어요. 자, 미국 얘기. 미국 정치 얘기를 하실 분은 영어로 하시는 거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정치 얘기를 여기다가 영어로 푸시는 분은 제가 이해를 해 드리겠는데요. 자, 나머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미국 정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얘기하세요. 마음대로. 물론 영어로 해야겠죠? 영어로 인정해 드립니다. 영어로. 읽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물론 3줄 이상 안 돼요. 줄여서 하십시오. 줄여서. 자, 줄여서. 얼마 전에 여러분 트럼프 형이 오른팔이 여러분 저거 썼습니다. 보셨어요? 뉴욕타임스에 익명 제보했어. 야, 엉뚱한 영어 쓰지 마.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모를 사람이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우리 럼프 형 알고 보니 빠가살이더라.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럼프 형 알고 보니 IQ가 2자리 아닌가 싶어. 뭐 이런 거를 뉴욕타임스였나? 거기다 제보했어요. 그래서 지금 럼프 형이 이거 어떤 새끼인지 찾으려고 난리 났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우리로 치면은 청와대에 누군가가 어디에다 해야 된다 그럴까? 뭐 조중동엔 안 했을 테니까 한겨레라고 할까? 대표적인 좌파신문 한겨레라고 할까? 조선일보라고 하죠. 조선일보에다가 야, 알고 보니 지금 우리 뭐 대통령 우리 야씨 IQ가 2자리 아닌가 싶어 뭐 이런 걸 올렸어. 익명으로. 백악관에 있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럼프 형이 열받았죠. 그래서 뉴욕타임스에다가 누가 제보한 거냐 뱉어라 그랬더니 당연히 안 뱉지. 당연히. 그래서 거기 지금 저기 찾고 있습니다. 누군지. 지금 서로서로 충성 맹세하고 있어요. 서로서로. 나 아니다. 럼프 형 나 아니야. 럼프 형 사랑해. 여러분 전부 그거였어요. 보시면 청와대나 미국 내각에 있는 뭐 장관 무슨 뭐 위원장 이런 애들이 지금 뭐 이렇게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충성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전부 이러고 있어요. 전부 한 명씩. 나 아니다. I love you 트럼프. It's not me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전부 한 명씩. 어떤 새끼냐 지금 럼프 형이 이거 뭐라 할지 배반이다 그랬어요. 배반. 나라에 대한 배반이요 뭐 배신이요 뭐래지? 배반자. 그거 찾기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럼프 형 찾기 하고 있어요. 누군지 나올까 싶어. 나올까 싶어. 지금 열심히 찾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걔네는 보면은 참 재밌어. 럼프 형이 보면은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게 확실한 게 뭐 자기 사위하고 뭐 딸하고 시킨 다음에 거기 권력 투쟁 시키고 있잖아요.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해. 잡히면은 이건 런닝맨 하는 겁니다. 런닝맨. 잡히면 런닝맨이죠. 그거 엑스맨. 등에 있는 거 이렇게 쫙 뗐는데 X자가 있냐 없냐 하는 거잖아. 너 이 새끼 아웃 사퇴. You are fired 했는데 등에 있는 거 쫙 떼지니까 이 새끼 아니네. 이러고 미안해. 다시 붙이고 You are fired 뜯어보고 있잖아. 한 명씩 파이어 시키고 있다 지금. 한 명씩 파이어 시키고 있어 이렇게. 진짜 하고 있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심지어 럼프에 그랬어.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이 세 명인가 4명 중에 1명인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지금 X명을 3명이냐 4명이냐 잡아놨잖아요. 누구라고 거의 언급이 되고 있어. 내 머릿속에 있는 4명 중에 1명이 아닌가 했더니 여기에 꼽힌 애들이 지금 전부 다 럼프 형 사랑해요. 럼프 형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인데 그딴 소리 하냐 전부 이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 보면은. 한 명이 잘리면서 아마 이 게임이 시작되지 않을까. 재밌는 나라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값 얘기를 또 살짝 안 해드릴 수 없지. 제가 뭐 집값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제가 옛날에 배지수군 구지수군 얘기해드렸잖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봅시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죠? 누구나. 집값 하락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누구나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누구나 얘기하는 거. 제가 알기로 2000년대 초반부터 2018년까지 2017년까지 아마 매년 서점에서 팔리는 책이 있어요. 집값 폭락 곧 온다. 집값 버블 매년 책으로 매년 터지죠 그거. 아마 2000년대 초반에도 버블 터진다 그랬으니까 아마 17년째 버블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언젠가 터지겠죠. 뭐 170년이 걸리던 뭐 아니 특정한 분이 아니라 그런 책이 종류가 많았어. 종류가 한두 분이 아니라 종류가 많았어요. 한 명을 제가 뭐라는 거 아니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누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해 뭐 좀 듣고 뭐 좀 알고 뭐 좀 했다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 그게 현재까지의 분석입니다. 현재까지의 분석은 기가 막히게 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는 못해요. 이거는 진짜 51%면 잘 맞추는 겁니다. 현재까지 분석은 기가 막히게 하지 앞으로 이거다! 앞으로 이거다! 물론 그렇게 갈 수 있지. 물론 그렇게 가다가 근데 어떤 특정 사건이 빵 터졌어. 그래서 그렇게 안 갔어. 그럼 나중에 그러잖아요. 원래 방향은 오른쪽이었는데 하필 그때 그 사건이 터져서 오른쪽으로 못 가고 왼쪽으로 갔다. 원래는 올라갈 거였는데 하필 그때 그게 터져서 아래로 갔다. 근데 예측을 못하는 이유는 하필 그때 그게 터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터져서 예측이 내가 빗나갔다가 아니라 예측을 못하는 이유는 하필 그때 그게 터질까봐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 하필 그때 그게 안 터진다고 가정하면 누구나 예측합니다. 나도 예측할 수 있어. 하필 그때 그게 안 터지면 나도 하지 왜 못해. 우리 엄마도 하실 거야. 하필 그때 그게 터질까봐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 하여튼 2001년부터 지금 뭐 2017년까지 그 매년 그 나오는 그 집값 곧 폭락한다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요거죠. 요거 인구구조. 그 다음에 원래 하나 더 있죠. 이 아래 뭐냐 하면은 그 일본 사례. 일본의 인구구조.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한다. 그쵸? 언젠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얘기하죠. 언젠가 올 수 있어요. 언젠가.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는데 문제는 그 언제냐를 못 맞추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야 100년 뒤에 집값 하락하면 어떡할 거야? 야 씨. 야 50년 뒤에 하락하면 어떡할 거야? 나 90살인데. 야 90살도 필요 없어. 야 20년 뒤에만 하락해도 뭐 어쩔 거야 이거. 그래서 언제 하락한다, 언제 오른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언젠가 맞겠지. 야 언젠가 빠지겠지. 언젠간 안 빠질까? 한 100년 동안 집값 하락 한두 번 오지 않겠니? 이렇게? 한두 번 올 수도 있는데. 자, 요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자 요걸 잘 보면은 피라미드였다가 다 아시는 얘기 지금 항아리죠. 나중엔 역피라미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누구나 아는 내용이고 이거를 안다는 가정하에서 자 우리가 배운 거를 이거다. 잠깐만요. 좋아. 과연 최첨단 기술이 될 것인가? 잠시만요. 해보자. 최첨단 기술 어디갔지? 오 잠깐만. 근데 왜 여기 있어? 잠깐만. 왜 내 머리 위에 있어?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일로 가야 되는데? 아니 모르겠다. 왜 여기 있지? 이거 어떻게 일로 보냈지? 잠깐만. 희한하네. 내가 왜 머리 위에 있지? 여기 머리 위에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요만하냐 이거 얘는? 아이씨 잠깐만. 어? 저거 뭐야? 어? 오 잠깐만.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거? 야 요즘 그림판에 이거 뭐야 잠깐만. 요즘 그림판에 이런 기능이 있니? 오야 신기한데 나 이런 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아
아이씨 몰라. 그냥 머리 위에 놓고 합시다. 머리 위에 놓고 하자. 들실령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편안. 메뉴. 카카오칩 9만원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좋아 됐어. 최신 기술. 찾았다. 그림. 촉. 마음에 들어요. 자 옛날에는 이게 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부. 그쵸? 저는 여기 있죠? 색깔 어딨냐? 색깔 여기가 슈카. 안녕하세요. 여기가 슈카. 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산가. 그쵸? 슈카가 어떻게든 일로 한번 가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여기까지만 가보자. 여기까지만. 나 여기 위로는 안 바란다. 나 여기까지 어떻게 가보자고 발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정책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소위 말해 정계정책 양쪽 하나가 있었어요. 양쪽 하나. 퀀터티브 이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많은 정책이 있었겠지만. 자 그럼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웨이지는 임금은 A죠. 쭉 빠져갖고 여기서 사람들이 문제가 커졌다. 퀴를 하자. 이게 웨이지고 이게 자산가격이죠. 퀴를 합니다. 야! 전세계에 문제가 생겼어. 퀴를 합니다. 이게 자산. 이게 웨이지. 자산가격이 퀴를 하자마자 양쪽 하나를 하자마자 이렇게 오르죠. 이렇게. 자산가격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슷하게 됐죠. 여기까지. 아이고. 자산가격 이게 자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웨이지입니다. 이게 웨이지입니다. 이게 자산가격이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물가는 이거 신경 안 씁니다. 물가는 요거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야 이거 올랐어. 야 이거 올랐다. 아까 뉴스가 그거예요. 9년 만에 그 고개를 드네. 야 이거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 대단한 그 위기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이제 QE의 그 악습을 그 QE의 안 좋은 거를 이제 흡수해야 된다. 자 흡수해야 된다. 금리 오르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 자 이런 지금 주장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주장이라보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이 결과 원래는 이랬던 부회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역시 부 윗뼈는 뭐 엄청 낮았죠. 아래는 상관없죠. 아래는 상관없어요. 아래는 똑같아요. 이때는 아래는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웨이지는 그대로잖아. 웨이지가 임금이에요. 임금. 우리나라 돈으로 임금은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너와 나처럼 임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산가격의 상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4시간 내 몸 팔아서 겨우겨우 임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랬으니까. 물론 이게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랐지. 이렇게 이게 너무 제가 비하해서 그린 거고 오르긴 올랐어요. 그냥 뭐야 이거 뭐 이런 게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오른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옛날에 초봉이 제가 2008년 정도에 회사 들어갈 때 초봉이 보통 3,000에서 좀 잘 주는 데는 4,000 정도였어요. 자 요즘에는 대기업 기준 요즘에는 얼마니? 대기업 기준 이게 4,000에서 5,000 됩니까? 대충 이 정도 됐다고 칩시다. 한 10년 전에 대충 옛날에 이랬어요. 이거보다 아래는 조금 덜 주는 거고 뭐 한 1,000만원 올랐으니까 10년 동안 몇 프로 올랐냐? 4,000만원 기준으로면 25% 올랐죠. 1년에 2.5%씩 물가 상승률만큼 올랐어요. 그쵸? 물가 상승률만큼 올랐습니다. 자 그걸 그대로 그려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위는 이렇게 되고 너와 나는 그대로인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요런 식으로 저 빨간색으로 그리면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됐을까? 진짜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은
다시 뭐 와, 색깔이 이렇게 없니? 사실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됐죠. 사실은 이 가운데는 되게 그 착한 형들이 그리는 거고 이 가운데는 되게 그 긍정론자, 낙관론자들이 그리는 거고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됐죠. 이건 되게 착한 형들이 그리는 거고 이 높이가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 그쵸? 이게 똑같지 않습니다.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길어졌고요. 또 제가 착하게 그렸는데 여기가 사실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너무 정교하게 그리려니까 힘드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주황색은 끝이 안 보여. 여러분 베조스형 재산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 역사상 100조를 넘긴 사람이 누가 최초냐 해서 뭐 빌 게이츠 형이 넘기네 버핏 형이 넘기네 막 난리쳤잖아요. 요즘 베조스 형 여러분 100조 넘긴 지가 얼마더라? 2년인가? 뭐 그밖에 안 됐어. 요즘에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카카오 19만원님이 요즘에 재산이 10개를 얼마인지 후원하였습니다. 베조스 형 재산이? 그림이라 해요. 100조 넘은 지 2년인가 밖에 안 되니까 한 110조 됐나? 10%나 올랐나? 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후원하였습니다. 2년간 그 자산을 번 사람이 귀한 우리가 그림이죠. 10%나 자산을 더 먹었지 10조나 더 벌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곧 200조 돌파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곧 200조. 100조 넘은 지가 몇 년 안 됐어. 2, 3년도 안 됐을걸? 2, 3년 만에 지금 따블치기 하겠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되게 착하게 그린 거예요. 이 T자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가 있고요. 되게 길어졌죠. 자 이게 뭐냐? 스펙트럼이 부의 스펙트럼이 쫙 펼쳐진 겁니다. 옛날에는 정말 아주 회장님들 빼면은 부자나 우리나 스펙트럼이 작았죠. 옛날에는. 아까도 말한 QE 같은 자산가격 부스팅, 웨이지에 영향을 별로 안 준 자산가격 부스팅 효과 이후로는 이게 스펙트럼이 쫙 길어졌습니다. 쫙. 그럼 슈카는 어딨냐? 당연히 자산이 없었으니까 여기 있죠? 여기 나의 상대적인 그거는 그대로인데 여기 나의 줄은 그대로인데 이걸 위아래로 쭉 잡아당기니까 갑자기 내 위치가 여기 간 겁니다. 여기 자 그러면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사실 굉장히 특이하게 그렸지만 자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자 누구나 아는 사실이면 자 그렇게 보면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수급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급에 별다른 영향은 아니 뭐 수요는 사실 이거죠. 이거 다 수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래에 미래에 수요가 없다. 미래에 수요가 없다. 미래에 수요가 없다. 이래갖고 점점 인구가 줄 것이다. 이거 언제 줄겠어요 인구가? 인구 증가가 주는 거지 인구 자체가 주는 거는 상당히 오래 걸리죠. 자, 집값이 떨어진다 오른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집값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집값도 스펙트럼이 넓어질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완전 99.9% 제 망상입니다. 제 망상 99.9% 제 망상이에요. 당연히 집값도 제 생각엔 스펙트럼이 길어질 거예요. 너와 내가 모두 가고 싶어하는 데는 당연히 갈 겁니다. 너와 내가. 근데 너와 내가 가기는 싫은데 갈 수 있는 곳은 집값이 집값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너와 내가 꼭 갖고 싶어하는 자산의 가격은 자 잠깐만요. 새로 만들기 위해서 자 너와 내가 꼭 가고 싶어하는 자산의 가격은 가지고 싶어하는 자산의 가격은 당연히 여기 있을 거고요. 아이고 뭐야 당연히 여기 있을 거고요. 아유 뭐 왜 이래 이거 브러쉬가 아닌데 짠 여기 있을 거고요. 너와 내가 당연히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자산의 가격은
근데 너와 내가 갈 수 있는 자산의 가격은 여기 있을 겁니다. 지우고 옛날에 여기 있었다면은 이제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 높이가 제 생각이에요. 이 높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요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대될 가능성이. 이걸 이렇게 그리면 꼭 자산가격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려야겠지. 정확하게 그리려면 제 생각을 그냥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옛날에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되겠죠. 이렇게.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은 이쪽을 근거로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떨어졌지. 떨어질 수도 있지. 떨어질 수 있어요.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많은 형들은 이쪽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너와 내가 가고 싶어하는 데는 여기죠. 너와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여기입니다. 너와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근데 너와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이게 그쵸. 갈 수 있어요. 너와 내가 가기 싫어해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집을 구하는 데는 누구의 입김이 가장 세냐? 당연히 와이프들입니다. 와이프들. 당연히 와이프들이에요. 이게 남자 취향일 것 같지? 실제로는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만족을 위해 산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아. 이게 남자는 여자가 여자의 만족을 위해 산다는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 이게 여자 취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와이프한테 자기야 우리 슈카형의 방송을 보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 갈 수 있는 데가 있대. 그게 바로 여기야. 그런 다음에 무슨 뭐 저기 이런데 DMZ 2km 떨어진대. 그죠? 뭐 여기 이거 대박 날 수도 있구나. 통일되면은. 자 취소하겠습니다. DMZ 아니다. DMZ라고 하면 안 된다. DMZ 말고 어디를 얘기할 비하가 아닐 수도 있지. 도서 산골 뭐 그죠? 그린벨트 바로 둘러싸인 고기. 여기는 그린벨트. 여기는 그린벨트고 거기 한 군데 나타. 자기야 우린 여기로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야 그러면 갈 수는 있지. 근데 여러분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잖아. 집 같은 데는 여러분 그 여성분들의 그 취향과 그게 굉장히 정말 굉장히 미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야 남자는 출근을 1시간을 해도 우리 딸 자식, 우리 아들 자식 뭐 어디 뭐 그거 있잖아요. 뭐 교육 뭐 어쩌고 절대 못 움직여. 네. 못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야 나랑 결혼해줘. 그럼 그래 오빠 우리 집 어디서 살까? 그러면 그때 뭐 내가 봐준 데가 있는데 서울에서 불과 뭐 7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 출퇴근 가능하대. 뭐 이딴 소리 하면은 강남에서만 살다 온 여자들은 이거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할 수 있어. 이해 못할 수 있는 걸 이해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해 못하는 거를 이해해줘야 돼. 이해 못하는 거를. 그러려면 여러분 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무리를 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은 무리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해도. 그리고 제 느낌에 이 추세는 꽤 갈 것 같아. 꽤. 정말 충격다운 충격이 오면 모르겠는데 리만 브라더스 이상급의 충격이 오면 리만 브라더스 2가 왔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없는 자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리만 브라더스 2가 왔다. 그쵸? 리만 브라더스 2가 와서 자산 가격이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물론 우리의 웨이지는 어떻게 됐냐? 웨이지는 빠지냐? 웨이지는 보통 잘 안 빠집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웨이지는 버티다가
버티다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버티다가 저렇게 가는데, 자, 자산 가격이 좀 빠졌어요. 이게 보통 자산 가격이 20%만 빠지면은 대위기라 그래요. 이게 50%는 여러분 대공황 말고 역사에 잘 없어요. 리만 때도 50%는 아니었을걸? 이거는 없고요. 보통 이 정도에서 많아야 이겁니다. 보통. 자, 예를 들면은 강남 모 아파트 얘기를 듭시다. 자, 8억짜리가 얼마가 됐냐? 12억이 됐어요. 불과 한 2, 3년 사이에 8억짜리가 12억. 자, 12억이 30% 빠졌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3억 빼면은 그때 8이라고 칩시다. 대충 다시 8로 온 거예요. 12억짜리를 우리가 처음에 살 수 있었던 8보다 아래로 가려면 얼마가 빠져야 되냐면은 40% 이상 내려가야죠. 40%면 공황급입니다. 공황급. 40%면 공황이야, 공황. 코스피가 40% 빠지면 얼마가 빠진다는 거야? 1000포인트가 빠진다는 거잖아. 1000포인트. 코스피 1000포인트가 빠져서 1000 근처로 갔다는 거죠. 1000 근처로. 자, 그러면은 만약에 자산가격이 내려갔다고 칩시다. 어쨌건 내려갔어. 이렇게 쫀쫀쫀쫀쫀 내려가면은 뭘 하겠습니까? 중앙은행들이 위기가 왔다 그러겠죠. 위기가. 그러면서 위기가 왔다고 얘기했을 때 보통 근거를 이거 드는 게 아니라 근거를 뭘 드냐면은 이걸 들어요. 이게 뭡니까? 실업이죠. 실업. unemployment잖아요. 실업률이 빠바바바바박 오르잖아. 서민들의 삶에 위험을 주는 실업률이 빠바바바 오르다 자산을 부스팅 정책을 펴요. QE 같은 게 그거잖아. 머니 프린팅을 합니다. 서민들의 삶이 위험해졌다. 실업률이 오르고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뭐씨 너도 나도 실업자 우리 아빠 눈물을 흘려요. 경제적으로 빵 치면 이게 이렇게 가죠. 이게 이렇게 갑니다. 너와 나는 0에 있다가 여기로 돌아오죠. 다시 너와 나는 0에 있다 다시 돌아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실업을 면했네요. 실업률이 드라마틱하게 줄어서 이 정책이 성공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하는데 땡큐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 파란색은 어딨냐면은 보이지 않는데 이쪽 위에 어딘가 있죠. 이게 무한반복이죠. 이게 무한반복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한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무슨 시대? 저물가의 시대가 왔다. 뉴노말이 왔다. 저물가의 시대가 왔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저물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물가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 흔히 얘기하죠. 신문에 상대적 박탈감. 뭔가 저물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은 물가라는 거의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물가라는 거의 정의가. 자, 여기서부터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죠. 많은 얘기들을.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고 왜 이러니? 뭘로 하니까 예쁘던데. 여기에 있는 그 부와 여기 있는 부를 사이를 좁히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였어요? 경제 정체를 성장을 시킨 다음에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게 하자. 이게 소위 말해서 낙수였죠. 전 정부가 중요시했던 거. 성장률을 높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파란 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빨간 게 위로 가면서 이렇게 벌어진다고.
쭉 벌어져요. 이게 더 이렇게 쭉 가면서 쭉 벌어질 텐데 오히려 갭이 벌어지는데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낙수 효과를 하자. 위에 있는 기업들이 벌어서 아래로. 그런데 해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잘 안 따라오더라. 이런 결론이 자꾸 나오잖아요. 임금 상승이 자꾸 안 따라와. 자산 가격만 올라. 자,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뭘 하는 거예요? 자,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아래를 임금 상승을 강제로 하자. 웨이지를 강제로 올리자. 굉장히 금기시됐던 거죠. 웨이지를 올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의 통화정책에서는 약간 금기시됐던 거긴 한데 소득을 올리자. 아래 소득을. 이거 올리니까 뭐 언론에서 난리 났죠. 경제 성장이 어떻고 뭐 좋건 나쁘건 떠나서 난리 나고 지금 ING 중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다냐?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피케티 얘기했지만은 피케티 선생님은 요즘에 뭐 어느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성장 위주로 가되 위를 부유세를 매기자. 부유세라는 게 뭐예요? 속된 말로 위가 아래가 쭉쭉 벌어지니까 여기다 세금을 뿌려서 뭐 아래로 가게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논리 자체는 뭐 어떤 식으로 뭐 매겨서 어떤 식으로 아래로 가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아이디어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리를 떠나서 핵심 생각들은 뭐냐? 이게 무한대로 벌어질 경우에는 사회 시스템에 엄청난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썼었는데 우리 사회는 스프링이 필요합니다. 스프링이. 이 아래 위를 당겨줘야 되는 스프링이 필요해. 아래에서 버는 분들을 좀 위로 올려주는 스프링이 확실히 필요해요. 아니면 당연히 사회 구조가 좀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겠지. 와우 골드 인플레이션 시키고 리니지 레벨 인플레이션 되면은 참여를 안 하잖아요. 확장팩이 나오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모두가 내는 거야. 모두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는 정치 문제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각자 맞단다고 생각하시는 걸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생각도 확장팩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저는 절대 급진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 스프링이 뭐 낙수효과든 뭐 소득주도건 뭐 부유세건 잘 작동하길 바랍니다. 사회가 안정적으로 가길 바래요. 뭐가 됐건 간에. 근데 만약에 이게 안정적으로 안 가면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야. 언젠가 그게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색 스프링이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패러다임이 뭐냐? 여러분들 그 일본에서 보면은 그 정치 세습하잖아요. 우리가 귀족 뭐 이런 거 무너뜨리면서 정치 세습을 막았어. 왕정 뭐 귀족 뭐라 그러냐 그걸 클래스 그러니까 그 신분제 철폐를 했습니다. 세습을 못하게 막았어요. 하지만 자본주의의 제일 원칙은 사유재산 중시예요. 부의 세습은 막지 않았어요. 왜? 그게 우리의 사회적 합의니까. 지주의 세습은 막았어. 그게 사회적 합의야. 부의 세습은 안 막았어. 그게 사회적 합의야. 둘 다 인정합니다. 그게 꾸준히 지금처럼 우리의 완만한 자본주의가 흘러가려면 녹색 스프링이 잘 작동을 해야 돼. 그게 낙수 효과가 됐건 뭐 소득 주도 뭐가 됐건 부유세가 됐건 잘 작동을 해야 돼요. 잘 작동을.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 작동을 되든. 나도 좀 올라가자. 야 나도. 나 여기 있잖아 지금. 야 나 어떻게 좀 올려주면 안 될까 여기? 야 씨. 나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전세계 얘기입니다. 전세계. 나 여기 있는데 좀 올려주면 안 되겠냐 하는 얘기지 지금. 징징거리는 거죠. 여기까지만. 야 여기까지만. 야 그리고 내가 정책 중에 가장 웃긴 정책을 최근에 봤는데 나 그거 보고 빵 터졌어. 뭐지? 아 저거. 근데 누구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정치인을 뭐라는 게 아니라 야 출산 주도 성장이라는 거 제가 봤어요. 출산 주도 성장. 내가 그거 보고 빵 터졌어. 야 출산 주도 성장. 야 이게 아니 주어 틀린 말이라는 게 아니라 주어와 서술어가 바뀌었잖아. 성장 주도 출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성장을 해서 사회가 좀 잘 살게 해서 출산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목적이 성장이 아니잖아. 목적은 우리 출산 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목적이 바뀐 거 아니야 그거? 출산을 시키는 목적이 성장이야? 출산을 주도해서 성장을 하자는 거잖아요. 아니 출산이 많이 되면 성장을 하겠지. 근데 그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출산을 하는 목적이 성장은 아니잖아. 야 우리가 나라 성장시키려고 애 많이 낳냐? 그게 아니라 나라가 성장을 해서 애를 키우기 좋게 만들어서 출산을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성장 주도 출산을 해야지. 어떻게 성장 주도 내 생각엔 그런데 그거 아닌가? 내가 맞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엔 성장 주도해서 출산을 하던가, 뭐 소득 주도해서 출산을 하던가 그래야지. 어떻게 출산을 주도해서 성장을 해? 출산을 주도해서 소득으로 가나? 출산 주도 소득, 뭐 출산 주도 성장, 출산이 방법이 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방법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방법으로 거기에 들어갈까? 그게 물론 그런 말을 한 정치인이나 그 정당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겠지. 성장을 주도해서 출산을 하겠다는 건데, 그 옛날에 있던 뭐 소득 주도 뭐 성장 무슨 뭐 성장 주도 무슨 뭐 이렇게 운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다는 건 알겠는데, 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잖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나같이 무식한 놈이 신문기사만 딱 보고 출산 주도 성장 그러면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이름을 바꿔야 돼. 뜻을 잘 전달하는 걸로 이름을. 출산 주도 성장 그러면 나같이 무식한 놈들이 들은 다음에 출산을 해서 성장을 하자는 건가 뭐 이렇게 무식하게 이해하니까, 뜻을 잘 이렇게 전달하려면 용어를 좀 바꿔야 된다. 아다르고 어다른 거니까 그 용어를 바꾸는 거를 좀 건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용어를 바꾸는 게 좀 적절할 것 같다. 적절할 것 같다. 제가 요즘 공부를 안 해서 요즘에 하도 공부를 한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그것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공부를 하면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아는 성장이 있는데 출산주도 좀 이렇게 다 용어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건의합니다. 자, 잠깐만. 야 11시다 얘들아, 게임하러 가야 되는데.